당시에는 철기 시대가 왔다. 철이 신소재겠죠. 요집에는 어떤 것들이 신소재일까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은 좀 신소재라 하긴 좀 그래요. 좀 됐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걔네들을 제가 이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파트로 제가 나눠서 수업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 초전도체, 그래핀 이렇게 한 세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코 도마뱀이라든지 독고마리 열매라든지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렇게 크게 챕터를 두 개로 나눴고요. 밑에 거는 출제는 100% 되지만 그냥 점수를 가져가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급은 여기 위에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힘을 좀 더 실어갖고 수업을 할게요. 이 세 개 중에서 조금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물어보면 초전도체는 안 나온 걸 제가 본 적 없어요. 잘 나오고 등급이 갈리는 건 반도체에서 갈립니다. 됐어요? 그렇게 제가 가름을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반도체부터 들어갑니다. 가시죠. 신소재부터네요. 갑시다. 자,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는 재료를 우리가 뭘 한다? 신소재를 한다. 됐고 넘어갑니다. 자, 신소재는 크게 세 가지를 먼저 가르칠 거야.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는 초전도체, 세 번째는 그래핀. 세 가지를 가르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반도체 별표하시고 요게 등급을 가른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야. 반도체지 뭐. 도체와 부도체 딱 센터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이 그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갖는데 순수 반도체 밑줄 보시고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 반도체와 거기다가 뭔가 다른 불순물을 넣어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 다르게 만든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밑줄 보시고 2번 이렇게 딱 세팅합시다. 근데 그 불순물 반도체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가로를 치시고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이쪽. 노트 펴라 이제. 갈게. 일단은 1번이라고 할까? 반도체 갑니다. 도체의 부도체의 중간 정도, 반반도체다. 그렇게 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다. 또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하죠. 절연체.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니까 이제 절연체라고도 부르는데 도체에다 가르치시고 일반적으로 금속들이 도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자유전자를 보유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금속들은 일반적으로 도체라고 부르고요. 비금속들은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제 부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중간 정도를 들어간다는 얘기지. 딱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런 걸 무엇이라고 부르냐? 반도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해주고요. 그럼 반도체는 뭐냐?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위치한 물질들로 반도체를 흔히 만들죠. 하나 그립시다. 이게 뭐냐면 주기율표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쪽에 금속이 있고 오른쪽에 비금속이 있어요.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즉 14족.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14족에 해당하는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이기 때문에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격을 떼요. 그래서 이 반도체는 흔히 무엇으로 만드냐면 14족 원소들을 주 소자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립시다. 자, 1번 첫 번째는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순 반도체라는 게 있어. 그럼 순수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써봐. 14족. 그 족의 뒷자리 수가 최외각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외각전자가 4개면 8개가 되기 위한 게 옥텟 규칙인데 전자를 4개를 버리려는 정도와 얻으려는 정도가 비슷하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격을 띈다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4족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순수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가 포인트냐면 안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14족으로만 만들면 깨끗한 순수 반도체. 근데 그것이 아니라
14족 원소 중 하나를 잡아 뜯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불순반도체 이렇게 불러. 그때 이렇게 불순물을 집어넣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도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불순물을 이렇게 집어넣는 행위를 뭐라 한다고? 도핑이다 이렇게 불러. 그때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불순반도체가 또 나뉘죠. 그래서 불순반도체를 다시 또 두 가지로 쪼갭니다. 자, 맵핑하세요. 첫 번째는 14족에다가 13족 원소를 섞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4족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뜯고 15족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4개짜리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뜯고 최외곽 전자가 3개짜리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퀴 4개짜리를 빼고 바퀴 3개짜리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약간 덜크덕 거리면서 이렇게 막 자동차 굴러가겠지. 그리고 얘는 뭐냐면 원래 최외곽 전자가 4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 중 하나를 뜯어요. 그리고 5개짜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전자가 과잉스럽게 하나가 남죠. 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자가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다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N형 반도체 이렇게 불러. 그리고 얘는 원래 최각 전자가 4개인데 하나를 뜯고 최각 전자 3개짜리를 집어넣으면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 무엇이라고 그러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플러스의 성질이 돼서 포지티브 반도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P형 반도체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때 N형 반도체에다 비춰보시고 이 N형 반도체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과잉 전자를 갖고 있고요. P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어야 할 곳에 전자가 없으니까 구멍이 있어요. 근데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플러스의 성질을 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걸 무엇이라고 그러냐? 양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처음 나온 말이죠. 양공. 얘는 전자. 그때 여기 체크하시고 얘가 바로 뭐냐면 저 반도체에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운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 건 이해되는데 양공이 어떻게 전하를 운반하지?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갑니다. 이 전체적인 지도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까요? 하나 그려보자. 여기 이제 전자가 있고 여기는 양공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전류 흘려주면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극을 흘려주고 여기다가 전기적 플러스 극을 딱 흘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이 빈 공간을 탁 채워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비고 이 자리가 전자가 채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반응 전이고 여기가 반응 후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쪽엔 전자가 있고 이쪽엔 구멍이 있어.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여기다 플러스 극을 걸어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사실은 전자가 여기가 채워지면 이 자리에 있는 전자가 채워졌지만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자가 이동했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거꾸로 이 양공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것도 통합과학의 시각입니다. 어렵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전기를 흘려주면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에 구멍이 생겼으니까 양공이 마이너스 극으로 갔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전하를 운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외웁시다 이제. 자, 어떤 것들 하나 써드릴 거냐면 여기다 하나 써봐봐. 전기를 흘려주면 반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건 두 개야. 전자가 있고 양공이 있어. 근데 이 전자는 전류 흘려주면 어느 쪽으로 간다?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요. 양공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전하를 운반한다는 얘기예요. 딱 잡아주시고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 필수암입니다.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양공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건 전자지만 사실은 양공이 이동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양공이 무엇이냐면 구멍이야. 공이 구멍 공자야. 그러니까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 곳에 전자가 없으니까 구멍이야. 근데 전자가 있어야
여기가 플러스적 성질을 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양이 플러스란 뜻이고, 그래서 양의 성질을 띠는 구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공은 마이너스 가고 전자는 플러스 가고. 그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할까? 그래. 우리 지금 정리 한번 해달라고? 그래. 자, 가자. 자, 첫 번째는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는 자, 흔히 14족을 가지고 만들어. 근데 14족으로만 만드냐? 아니면 다른 걸 꼈느냐에 따라 순수냐, 불순이냐. 이렇게 가고, 무엇을 꼈느냐에 따라 P형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N형 반도체가 되기도 해. 그때 P형 반도체는 무엇이 있다? 양공이 있고, N형 반도체는 과잉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다? 전하를 운반하게 하는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 근데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만 전자가 움직이면 그 자리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양공이 이쪽으로 왔다라고 보셔도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울 거다. 전자는 플러스로 가고 양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서 전하를 운반한다. 이게 반도체 원리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자, 반도체는 크게 이렇게 나눈다고 했고요. 자, 그 중에서 순수한 반도체가 있고, 가로치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불순 반도체죠. 순수 반도체는 이렇게 14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건 절머늄 또는 게르마늄 이렇게도 부르는데 14족 원소라서 이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것들이 얘가 갖고 있는 최외곽 전자입니다. 최외곽 전자가 현재 몇 개냐면 4개죠. 그래서 14족인데 그럼 옆에 있는 게르마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여줄게요. 옆에 있는 14족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전자를 공유하면서 중심 원자의 전자가 8개가 되게끔 존재해요. 이런 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순수한 반도체. 14족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순수한 반도체인데 그 중에 게르마늄 하나를 빼요. 그리고 뭔가 다른 거 하나를 집어넣어. 근데 전자가 보니까 전자를 있어야 될 곳에 구멍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니까 구멍 공자를 쓰고요. 전자가 없으니까 양의 성질을 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양공이 있어요. 그럼 플러스의 반도체다. 그래서 포지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 근데 여기다가 게르마늄 하나를 빼고 뭔가 AS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물질을 잘 보니까 전자 하나를 과잉되게 갖고 있잖아. 그럼 전자가 많은 거니까 이런 걸 네거티브 반도체다. 그래서 N형 반도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부른다는 거야? 불순 반도체, 순수 반도체. 그렇게 간다고. 봅시다. 자, 매핑을 하셔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지도를 손으로 그려보면 해볼만 한데? 그림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좀 갈 것 같고요. 이 파트는 사실은 이렇게만 출제되진 않아요. 조금 더 어렵게 만약에 이제 특성화보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실 겁니다. 그거까지 할게요, 제가. 갑시다. 자, 노트 또 피시고. 자, 이 파트는 1-1번 이렇게 쓸게요, 내가. 원래 반도체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마 학교에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걸 가르치실 거예요.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는 뭐냐면 가르치고 P형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요. 이걸 뭐란다? 다이오드. 이렇게 불러. 자, 그때 이 다이오드를 어떻게 생겼냐면 자, 가보자. 여기가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 반도체야. 이런 걸 뭐라 한다고? 다이오드. 이렇게 부른다. 그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전압을 걸어줘요. 어떻게 걸어주냐? 여기를 길고 여기를 짧고. 이게 전지의 표현법입니다. 전지는 요 길다란 게 무슨 극이냐면 플러스 극이고요. 여기 짧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극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때 플러스 극에 연결된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약속이에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여기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렇게 봐요. 그때 여기다가 꼬마 정보 하나를 놔. 그리고 이 꼬마 정보의 불빛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 자, 그럼 빨간 펜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그려. 됐어. 자, P형 반도체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포지티브, 그러니까 양공, 구멍이 있다고 했고, 네거티브 반도체는 전자가 과잉되게 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를 흘려줍니다. 찡.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극이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극 쪽으로 가죠. 얘가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양공은 어디로 가냐면 정기적 인력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사실은 입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를 밀어내는 건데 그렇게 가면 이제 물리를 포기하게 돼요. 이렇게 편하게 갑시다. 자,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가고 양공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서 이렇게 쭉 전하를 운반합니다. 선생님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동하나요? 아, 그래서 이걸 제가 한 겁니다. 백스텝으로 쫙 쭉쭉쭉. 이거 외워라. 자, 양공과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하를 운반하는데 전자는 플러스로 가고요. 양공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마이너스로 간다. 필살기. 이러면서 전하를 운반한다는 걸 제가 쭉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인 거지만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양공이 이동했다라고 보는 게 통합과학의 시각이야. 됐니? 다시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전하를 흘려주면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로 가고 양공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전자가 회로 전체에 돕니다. 쭉 돌아요. 그러면서 꼬마 전구에 불빛을 켜죠. 이렇게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순방향으로 걸어주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이오드에다가 순방향으로 전하를 흘려주면 이렇게 꼬마 전구의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켜져요. 그랬더니 그래서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순방향에 전압이 걸렸다 이렇게 부르죠.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야. 이런 걸 뭐라 한다고? 다이오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를 거꾸로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 이게 전체 표현법이야. 근데 길다란 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플러스 극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마이너스 극이다 이렇게 불러.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게 마이너스 극이야.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 플러스 극에 연결된 게 무슨 극이냐면 플러스 극이야. 여기까지 그려봐. 자, 파지티브 반도체에 뭐가 있다고? 양공이 있고, 네거티브 반도체에 뭐가 있다고? 전자가 있다고. 그리고 뭘 달아요?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달아요. 그리고 꼬마 전구의 불빛이 켜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본다. 그리고 전압을 쨍 흘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간다 그랬어? 여기 있는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양공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면서 양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하를 운반해줘야 되는데 걔네들 다이오드 양쪽으로 붙어버린다고. 그러면서 이 다이오드의 이 접합면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로 전체의 전자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다이오드의 접합면이 어떻게 된다? 얘는 이쪽으로 붙고 얘는 이쪽으로 붙으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회로 전체의 전자가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켤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역방향이다 이렇게 불러. 역방향. 그래서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켜려면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서 순방향으로 만들어줘야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켜요. 그래서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해서 꼭 해야 된다. 혹시 그런 거 알아요? 파리 피플 이런 거 알아요? 파리 피플 옛날 건데 여러분 비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 들어왔어 이제. 자,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전구의 불빛을 반짝반짝 켤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으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얘를 스텝 1 이렇게 가르쳐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반도체를 붙여요. 그걸 뭐라 한다? 다이오드다. 근데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가냐 역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꼬마 전구의 불빛을 킬 수도 있고 안 킬 수도 있어요. 근데 킬려면 순방향으로 걸어야 돼. 어떻게 건다? 파리 피플.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전구의 불빛을 켜고 그렇지 않으면 못 켜요. 이게 뭐라고? 스텝 1이라고. 스텝은 몇 가지 있냐? 스텝은 2, 스텝 3, 스텝 4, 스텝 5까지 제가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엑기스만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가장 이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에서 출제되는 것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까지 다 보셔야 마스터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스텝 5까지 궁금하신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꼭 더 들여보시라고 더 들여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스텝 2, 3, 4, 5 거기서 등급 갈린다. 통합과 8강에 가시면 저희가 스텝 5까지 다닙니다. 그 내용들을 꼭 마스터하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고등학교 과학이 갑시다. 일단은 반도체가 끝이 났고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초전도체라는 게 나와요. 초전도체는 이 초에다 동그라미 쳐볼까? 초는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초월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주는 도체야. 전도하는 전도체야.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초전도체.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됐니? 오랜만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기억나니? 통합과학을 제가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많이 그렸다고. 네? 어릴 때 만화 엄청 봤어요. 머리가 무슨 색깔 이런 애들이? 노란 색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쌓여있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쌓여있는데 그걸 초월한 거예요. 초사이어인. 네? 이 그림을 한 16만 명이 제가 16만 명이 봤더라고. 아직 못 보신 40만을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이어인을 초월해요. 그럼 뭐라 그런가? 초사이어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파트는 뭐냐면 전도체야. 전기를 흘려주는 도체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긴 하는데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되게 잘 통하는 거죠. 초전도체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역시 노트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준비하세요. 자, 눈으로만 보면은 절대 안 돼. 그거만 하시네요. 자, 2번. 얘를 뭐라 부르냐면 써봐. 초전도체 이렇게 불러. 초전도체. 그럼 일단 얘를 비교하려면 무엇을 좀 아셔야 되냐면 도체를 좀 아셔야 돼요. 도체는 X축의 온도입니다. 온도를 쭉 올려요. 편하게 그냥 뜨겁다고 표현할까? 뜨거워. 근데 Y축이 뭐냐면 전기 저항 R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높으면 도체들은 저항이 쭉 올라가. 왜 올라가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진동 운동은 활발해요. 얼굴 나왔어요? 다시. 확대는 안 됐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입자들이 진동 운동을 활발해요. 떨어요. 그러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를 받아. 그래서 저항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체는 온도를 올리면 저항이 쭉 올라가.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쭉 떨어져요. 이게 도체야. 근데 초전도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리고 계시죠? 어떤 특정 온도에 도달해요. 어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 이하부터는 전기 저항이 그냥 아예 없어요. 전기적 저항이 그냥 0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 부르냐? 초전도 현상. 이렇게 불러. 이러한 물질을 뭐라 불러요? 초전도체. 한 번 더 할게요. 자,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추다가 어떤 특정 온도가 되더라면 이 온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 쓰세요. 임계 온도에 도달한다. 근데 그 온도 이하에서 전기적 저항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지 않으니까 전기가 잘 통하겠지.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아시죠? 그 오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걱정하지 마. I는 R분의 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기적 저항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한다는 거죠. 초전도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임계온도 이하로 가면 전기적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된다?
움직이는데 방해를 해야지. 전자가 움직이는데 방해를 해야지 연손실이 일어나는데 무언가를 막는 저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손실이 거의 없는 되겠지. 이러한 현상 딱 잡아봐. 이러한 현상을 뭐라 부른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적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 그런 물질을 뭐라 부른다? 초전도체다. 이렇게 불러. 여기까지. 요걸 묶어서 로마자 1번이라고 제가 이렇게 쭉 놓을게요. 쭉 놓고. 여러분들 요런 공식이 조금 힘들면 이걸 지우자. 요 정도만 좀 아셔도 돼. 막 오매 법칙 이런 게 지금 하기에 좀 그러시면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전기적 저항이 어떤 특정 온도 이하에 가면 0이다. 그래서 뭔가가 막지 않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부딪혀야 전자가 어딘가에 부딪혀야 열손실이 일어나는데 막는 것이 없으니까 열손실이 없다, 거의 없다. 이런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 부르며 이걸 로마자 1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으로도 출제가 돼요. 특별히 무슨 효과라는 게 있냐면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중학교 거 까먹어도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썼다가 지웠어. 그냥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자,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어.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라는 건 뭐냐면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이 아니라 임계온도, 이건 또 T라고 쓰면 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온도, 임계온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전기적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해요. 근데 어떤 특성도 있냐면 여기다가 내가 자석을 하나 올리잖아요. 이 자석을 올리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불러. 한번 더 할게요. 자, 자석을 올려놓으면 외부장이 형성돼요. 근데 초전도체가 임계온도 이하로 가면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새로운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런 효과를 뭐라 부르냐? 마이스너 효과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초전도체로 나올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그래프가 출제돼요. 이러한 물질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렇게 초전도체.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임계온도 이하에서만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전기적 저항이 0이고 열손실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초전도체의 온도를 낮춰주면 외부 자기장을 걸었을 때 그 외부 자기장의 반대로 새로운 자기장 형성해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마이스너 효과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초전도체에서 출제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둘.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뭐 자석하고 초전도체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죠. 제가 올해도 통합과학을 아마 학교에서 가르칠 건데 제가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거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제가 출제자의 입장과 강사의 입장이 참 겹치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채점하면서 마이너스 효과 엄청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손을 쓰라고 하는 거야. 뭐라 한다?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 두 개의 그림을 주면 어디로 가셔야 돼? 바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붕 하고 떠요. 좌석이 위에 떠 있어. 그래서 기차가 위에 떠서 쭉 가는 기차가 있다. 부상에서 가는 기차라면서 자기 부상 열차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저 PPT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갑시다. 자, 초전도체. 밑줄 툭툭 치고 갑시다. 이게 뭐지 이게? 지금 깜짝 놀랐어. 자,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신소재 3개 나온다. 첫 번째 반도체 있고, 두 번째는 이 초전도체입니다. 자, 초전도 현상은 뭐냐? 일반적 도체가 있고 초전도체가 있어요. X축이 온도고 Y축이 저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뿌아 커져요.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떨어지겠지. 근데 너무 낮춰요. 초전도체는 쭉 떨어지다가 어떤 특정 온도에 도달해. 그럼 전기적 저항이 0이 돼.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초전도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체크하셔야 되고. 다음. 그래서 이런 건 언제 어디 이용하느냐 물어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역시 지금 할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쭉쭉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자기 부상 열차에다 눈 찍으시고 위에 떠서 가는 기차 마이스너 효과음 그런 얘기 쭉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제가 통합과학에서 개념 완성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엑기스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엑기스만 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거 시험에 나와요. 마이너스 효과 쓰시면 절대로 안 돼. 이거 부분 점수 없어요. 우리 박별한 학생이 그 특정 온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몇 도냐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리고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이 특정 온도 이하다라는 개념 좀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계온도 임계온도라는 거 명칭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 됐어? 그 정도. 혁명이죠. 이렇게 갑시다. 살려줘? 왜 살려줄까요? 우리 김별원 학생. 제가 통합과 살려드리겠습니다. 유별양 학생도 자꾸 이 특정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특정 온도가 몇 도시냐, 몇 켈빈이냐는 이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온도 이하에서 된다. 그게 이제 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요거 꼭 보세요. 자, 마이스너 효과 뭐냐?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 그래서 초전도체가 위에 뜨거나 자석이 위에 뜨거나 이 그림을 주면 어떻게